감사합니다. 잠시 그냥 렉이 좀 걷겠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그릇 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양시 역사문화재 전문위원이십니다. 그 정동일 위원이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그리고 오늘 그 포럼 패널을 전 지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도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시지만 동영상 부분에서는 고양시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장남진 우리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역사문화재 시민사진교실. 오늘은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사진은 여러분들 안 가져왔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작품화해서 내년 이맘때는 어떻게 우리가 결과물을 도출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포럼 진실한 포럼 사진과 작품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과정은 제가 간단하게 한 20분, 10분 간격으로 주제 발표와 그 다음 패널 토론 두 분이서 한 10분, 20분 가고 마지막으로 정동일 위원님께서 오늘 이야기 간증을 하시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좀 일찍 나가셔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빨리 끝내도록 7시 정도에서 끝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양시와 북한산 문화권 첫째 주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작품 활동하는 데서 굉장히 폭넓은 식견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고양시와 북한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어떠한 작품이 있는가를 탐구해 보는 것도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는 현대적인 도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산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신도시는 그 이전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중심이면서 한양 수도 한양의 변강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상당히 평온한 도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화특별도시 우리가 북방을 향한 통일의 길목에 있는 아주 가장 교통 중심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럽기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왔냐면 이 산을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이 지금 몇 개 됩니다. 둘, 넷, 여섯, 8개가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산이 자기들 산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북한산은 99% 이상이 고양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가운데 뾰족하게 서 있는 저 인수봉이 소뿔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뿔 밑에는 기가 있어요. 그 밑에 하면 우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봉구 쪽으로는 저쪽 강궁구 쪽에서는 저 산을 세 개의 뿔처럼 생겼다 해서 삼각산이다. 이걸 북한산이라 하지 말고 삼각산으로 하자 하는 쪽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는 큰 틀을 보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에서 올라가서 만경대가 있습니다. 저쪽 아까 오른쪽 편 지금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고양시는 수도 서울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고양시를 다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산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쉽게 서울로 진행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또 고양시는 많은 문화를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동하고 또 국방에서 문물을 가져오고 또 항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그런 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들판 속에서 모아지는 그런 문화가 참 좋은 문화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또 우리 정동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적에 역사를 좀 알아가고 내 지역의 행상이 어떻고 생활 문화들이 어떻게 변모해 장범비 이런 사건 때문에서 철책을 불러놨던 것입니다. 저 강변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행주마을 행수 상승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도에 철책을 싹 걷어내고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46년 만에 오셔서 같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역사의 행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행주는 뭐냐면 그 살구나무가 옛날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행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이나 또 역사 학자님들한테 좀 메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부심이 있고 경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의 일식 아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작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찍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그 홍보지에 지금 작품을 보시라고 내가 드렸는데요. 보시고 우리가 문화재가 143점인가요? 그 정도의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분 한 분 이제 찍으시면 물론 팀을 이루어 가지고 찍을 수도 있고 개인이 시간 나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찍으시면은 어느 한 곳에 작품을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지구 웹하드가 있습니다. 웹하드 안에 들어가시면은 고역사를 가지고 고역사 사진작품 수확방을 만들어놨습니다. 비번은 1, 2, 3, 4, 5번으로 치시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작품명과 자기 이름 그리고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할 부분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사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문화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양문화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 위에부터 고양 역사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하고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전시 일정을 우리가 이게 좋은 데서 이렇게 전시장에서 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작품을 들고 직접 찾아가는 그런 전시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이제 하기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6월달은 호수공원, 7월달은 지하철 역사, 8월달은 북한산, 10월달은 북한산 입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와서 해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 한 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인승 스트라이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도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 어떤 거나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예를 보시고 제가 우리 그 정동일 위원님이랑 여기 앞에 강사님들하고 잘 방향을 맞춰서 갈 테니까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고 다음 패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지금? 이제 그 정도 됐으면은 내 폰은 조금 뭐 신형에 가까운 거예요. 아주 옛날 거는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거기를 따라서 2번 눌러야 되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냥 전원 버튼을 2번 클릭해 주면은 바로 사진을 찍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빨리 찍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이 스마트폰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빨리 이제 실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세팅을 하는 게 있죠. 우리 그 카메라에서도 보시면은 보자 이게 아이고 이게 아닌데 톱니바퀴 있죠. 설정 그걸 한번 눌러봅니다. 사진 크기는 뭐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 자료로 쓰고 인화도 하고 하려면은 가장 큰 데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클릭을 해보면은 저기에도 나오죠. 그지 뭐 제일 큰 거. 사진 크기가 4가 되는가 하면은 길긴 길고 한데 이게 우리가 인화할 때 상하로 여백이 생기잖아요. 여백이 생기고 그만큼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는 그 사이즈로 대부분 인화 규격이 2대3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맞추려면은 잘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4대3 규격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에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카 찍을 때 쓰는 거고 후면 사진 아마 전면 사진은 크기가 좀 적을 거예요. 그죠? 적죠. 뭐 4대3이 한 8메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모양 영상용으로 이제 많이 그냥 쓰려고 나왔기 때문에 크게 용량을 주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4대3 후면 카메라에 우리는 중점 두고 후면 카메라를 4대3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연사압박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다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그 고속 촬영도 되고 사진 촬영도 있고 GIF 만들기도 있고 3개로 나와요 요새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은 이 촬영이 눌렀다 떼는 순간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셔터 누르는 거 다르다고요. 됐다가 뛸 때 찍혀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그냥 우리가 찍을 때 그 빨리 찍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이 사진 촬영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움직이는 걸 딱 지나가는 걸 요 순간에 왔을 때 내가 딱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사진 촬영에다 해놓고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연사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따가 내가 저게 왔을 때 찬스로 찍어야 되겠다. 탁 뛰면은 그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뛸 때 찍힌다는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움직이는 걸 찍을 때는 연설하면 우리가 뭐 실수는 없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그쪽이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속 연속 촬영에다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뛸 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분할선이에요, 그게. 우리가 왜 구도 잡고 할 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3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게 분할선이 생겨요. 그동안에 안 쓰셨다면은 그렇게 있고 위치 태그가 있으면은 위치 태그에도 체크를 해 놓으면은 이게 어디서 찍었는가가 다 기록이 됩니다. GPS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찍으시는 게 아주 좋겠죠. 이건 외국에 가서 찍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전 세계 거기 다 기록이 됩니다. 어디라는 게. 그 모르고 내가 막 찍어놔도 나중에 이게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치 태그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그 체크를 해 주면은 내가 어떤 장면을 찍겠다고 들이대면은 자동으로 그 최적의 상황을 컴퓨터가 돼가지고 그 작가들의
여러 사람의 작가들의 그 노하우를 갖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컴퓨터로. 그 딱 들이대면 음식로도 하면 음식에 그 찍는 거에 대한 최적의 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인공지능으로 찍는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작가들은 사진을 뭐 여러 장을 찍게 되잖아요. 그럼 많이 찍어야 돼요, 사실. 많이 찍어야 연사도 찍고 이러다 보면은 의외로 이제 뭐 이게 많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이 상당히 SD 카드도 용량을 큰 걸로 내 이 스마트폰이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최대 용량의 SD 카드를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빠른 실행이라는데도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바로 아까 그 전원 버튼을 따닥 눌렀을 때 바로 실행되는 것이 여기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사진 촬영 후 바로 보기 이거는 체크를 해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촬영 후 바로 보기 하면 촬영한 게 화면에 떠버려요. 그 다음을 찍어야 되는데 걔가 화면을 가려가지고 빨리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러고 여기서는 있나요? 이 타이머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해놓으시는 게 좋죠. 타이머 하시면 찍고 나면 예를 들어 5초에는 불편한 게 뭐냐면 여기다 도출 보정하는 게 안 나타납니다. 이걸 체크를 해놓으시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음성으로 촬영하는 게 있죠. 음성으로 촬영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같이 찍다 보면은 옆에 사람 것도 같이 스마일하고 같이 다다다다 찍힌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음성 촬영하는데도 체크를 해놓으시는데 이게 체크를 했는데 바로 풀리고 안 될 때가 있어. 그건 뭐냐면은 이 빅스비 기능이죠. 빅스비 기능. 빅스비 기능이 이제 음성으로가 말로 우리 하게 되기 때문에 빅스비 기능을 음성으로 하게 돼 있었으면 그걸 해제를 시켜줘야 이게 먹혀요. 두 개 다를 안 하게 돼 있고 그건 한쪽만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될 때는 빅스비 기능에 그 음성 촬영하는 거를 꺼줘야 된다는 스마일 하면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그 설정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찍는 방법이죠. 우리가 뭐 많이 있는데 촬영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스마트폰은 버튼을 손가락을 뗄 때 찍힌다는 거 그걸 이제 잘 알아주셔야 되고 음성으로 찍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음성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로 찍는 방법 이거가 우리 이제 뒤에 가면은 프로 기능이 있는데 프로 기능에서는 이게 우리가 보니까 10초까지 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초까지 찍기 때문에 이것도 삼각대를 쓰고 야경도 찍고 그렇게 장노출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얘는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그 말로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 이거 나오죠. 이어폰의 음량 버튼을 딱 눌러주면 차근차근 찍힙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카메라에서 릴리즈 쓰듯이 그걸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내 카메라하고 거기에 든 리모컨 준 거를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누르면 그냥 찍힙니다. 그것도 편하죠. 근데 요새 지금 노트 9 같은 경우는 펜에다 넣어줬어요. 그거를 스마트폰 작동이 돼가지고 돌아가다가 착 찍힙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대면 안 되고 자기 이제 그 얼굴 옆에다 대면 잘 먹히더라. 그만큼 이제 기계 나중에 적절하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일 위원님께서 좀 시간 관계상 먼저 강평을 듣고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소개받은 시청의 정동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제가 쓰는 카메라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어떻게 이전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여러 선생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좀 알고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문화재를 왕릉을 찍더라도 거기에 왜 앞에 문인석이 있고 무인석이 있고 황상의 비석은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봉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삼릉 서원이 가지고 있는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가 왜 지정된 5가지 보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5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두고 사진을 좀 찍는 것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 여기서 여기 문화유산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문화재가 많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박물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9점이 있고 곧 3점이 늘어서 152점이 될 겁니다. 그 중에 80%는 무덤입니다. 뭐 성령대군의 뭐 월산대군의 묘, 왕실들의 묘, 최영장군의 묘. 근데 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똑같은 무덤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고려시대 때 무덤은 사각형 무덤이고 중기가 오면서 동군 무덤이 되고 조선조, 명종, 인조 때가 가장 화려하게 왕릉 조성이 되고 숙종 이후로 급격하게 퇴락해 버립니다. 이런 전개 과정을 알고 찍고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혹시 사진 작품이 됐을 때 문화유산으로 본 고향의 사진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사진으로 보는 고향의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그 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분명해야 한다. 지시거나 뭐 했을 때 그 내용이 틀리면 이거는 그 사진을 찍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문화재 번호수가 틀렸다, 주소가 틀렸다, 남들은 모르겠지 하고 서삼릉 서원을 찍어가지고 서원을 서삼릉으로 넣었다. 저 같은 전문가는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첫 번째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다. 스토리. 나만의 사진을 찍더라도 거기에는 스토리를 넣는데 가끔 제가 사진 전시회를 가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제목은 무제. 제목 없이 사진을 찍어 문해와 인수봉의 모습.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저게 인수봉이고 그 밑에가 저 백운대고 만경대고 저게 뿔처럼 보이는 삼각산이고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여태까지의 사진 작가님들의 사진 설명은 너무 단순했다. 무제, 상령, 풍경. 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애들이 낄낄대고 웃고 만져보고 할 듯이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 간단히 드리면 먼저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책을 다 같이 보고 계시니까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같은 공무원입니다만 틀렸으니까 사진 보시면 26쪽에 세계문화유산 서울이라고 해서 사적 제56호라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만든 것도 저하고 협의하거나 각자 부서에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인터넷 쌓여있는 것도 쓰지 말고 제발 틀리지 말고 사진에 좀 넣자. 이분들 찍은 사진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활동될 때 하시라고. 제 말이 맞죠? 이렇게 사진 잘 집어넣고 칼라 찍으면 뭐합니까? 틀렸는데 이건 다릅니다가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이거 담당 과장이나 시장님은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또 있습니다. 출적 좀 보겠습니다. 밤가시 초가. 이거 사진은 좋은데 밤가시 초가는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의 집이에요.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렸지 않습니까? 그걸 찍었어야 됩니다. 들어가야죠. 알고 찍어야 되는 거죠. 책의 내용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 이름도 틀렸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민속자료라는 문화재는 없어요. 이것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송강마을 경기도 기념물 제23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송강마을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고양시 문화재 제24호는 뭐냐? 경기도 기념물은 뭐냐? 만 틀린 게 아니라 내용도 틀렸고 시에서만 몇천만 주 만들고 이거 2천부 찍은 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이런 거 할 때는 전문가의 꽃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서원흥의 장애인묘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 다음에 밤과 시초가반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밤나무의 결, 밤나무 결로 만들어진 초가집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집, 거기 해시계, 그리고 고향에 팔경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산에 팔경, 밤과 시초가집에 팔경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담아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문화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찍자. 그래서 비석이면 신도비가 왜 신도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성물이 왜 그렇게 되어 있고, 문인석이 왜 이렇게 조선조 전기에는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다가 후기가 되면 민자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걸 좀 알고 찍으시면 저 같은 경우 사진을 딱 보면 성물을 보면 아 이거 세종 때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거 숙종 때 거의 틀림없습니다. 얼굴이 투박해져요. 전기 때는. 임진을 겪으면서 살이 서로 붙어서 영조 숙종 때가 되면 다 당뇨에 고지혈증에 임진왜란 때 불상을 보면 다 우울하고 축축합니다. 이를 알고 찍자.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무형문화재를 잘 찍어두자. 작두 위에 칼 타고 있는 무당. 지금은 돌아가신 사람의 농요소리. 이분들을 동영상으로 여기서 장선생님 같이 그다음에 사진으로 늘 공연 보는 저 킨텍스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들 하는 정발산 꼭대기에서 이번 4월 13일 날 붙하는 거. 이런 점들을 무형문화재를 잘 좀 찍어놓자. 영상으로. 그 무당 20년 이상 못 산다. 없어진다. 그 노래가 사라지고 이걸 영상으로 남겨놨으면 좋겠다. 무형문화재. 저 12건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역 앞에. 근데 그 앞에 한옥집이 있고 옛날 사창가 건물이 있고 옛날 시장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들어서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아직 안 졌습니다. 거기 일산역 가시면 거기서 창가로 보이는 35층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8동이 들어섰는데 그걸 기록을 남겨놓자. 능궁역 앞에 아파트 들어섭니다. 기록 남겨놓자. 화전에 뉴타운 개발됩니다. 기록 남겨놓자. 벽화 같은 것들. 이런 기록을 좀 남겨놓는 사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문화재를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서삼릉에 고양시에 눈이 많이 오면 제일 예쁜 데가 서오릉에 익릉이라고 있습니다. 익릉. 인경왕. 그 사람의 묘인데요. 그분의 무덤에 익릉에 가면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화를 겁니다. 서오릉 전화에 혼자 막 찍습니다. 나중에 나름 사진 못 찍어가지고 나왔죠. 그때 제가 생각이 나죠. 사진 작가님하고 내가 밴드가 돼 있으면 되게 핸드폰이 그게 안 좋아요. 피사차가 자동으로 찍으니까 다 날아가 소나무가 잘 안 나옵니다. 앞으로 저하고 혹시 밴드가 되시면 같이 해줘서 몇 월 며칠 날 최영장은 부타네요. 몇 월 며칠 날 왕릉제 지내시네요. 오시면 저 관계자한테 얘기해서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지죠. 북한산의 사계 멋지죠. 밤과 초가집의 야경 멋지죠. 그 안에서 보이는 모습. 영사장에서 본 일출 멋지죠. 이렇게 고향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때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사진이 아닐까. 제가 보기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진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이런 책들을 만들 때 너무너무 쉽게 인터넷 것도 막 퍼담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봉이 올라가더라도 고향 쪽으로, 해군도 올라가더라도 고향 쪽으로. 고향성. 페이지나 고향 책자에 들어갈 수 있느냐.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나만이 즐거워하는 사진, 물론 본인에 대해서는 축중될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진. 여러분들 많은 아이들이 와서 시끌시끌하면서 보는 사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활용성. 저 세 번째가 기록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록성. 우리가 어떤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지금 원흥역 같은 경우 제가 일주일에 사진 찍고 있는데 원흥역에 49층짜리 오피스텔이 지금 4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마을에서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면 일주일에 가서 사진 찍으면 3층씩 올라갑니다. 쭉쭉쭉. 저거 기록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청에 있으면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으로 도와드리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드리고 함께 할 일이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